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물건의 성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에만 줄다. 물건의 모선성이 지배해서 한 거죠. 자, 이번에 그러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러면 사용가치가 뭘까요? 자, 용익물건이네. 교환가치가 뭐예요? 담보물건이네. 물건을 가진 자가 목적물로 얻은 이익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용가치를 따져주는 게 뭐예요? 사용수익이죠. 그래서 봐봐요. 자,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15번째 하는 거예요. 권리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되죠.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되죠. 자, 힘이 뭐예요? 파워. 물건이에요. 물건. 요 이익은 뭐예요? 채권. 자, 채권 중에서도 뭐야? 우리 다다음 주에 아마 요걸 배울 거예요. 계약법만 시험법이야. 자,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이 채권법이 시험법이 뭐예요? 엄청나게 시험법이가 많아요. 민법 쌓아놓으면 민법 총칙이 요즘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민법 총칙만 고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민법 총칙 요 정도. 물권법은 요 정도. 제약법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은 공부하든 안 하든 자율이야, 그거는. 그래서 봐봐요. 그럼 책만 쌓아놔도 책 높이가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기껏해봐야 민법 요 페이지. 그러면 공법 찾기는 채워놔봐야 요 페이지. 그 다음에 공법 채워놔요. 공시법 채워놔요. 요 페이지. 세법은 더 나을 거예요. 중개사법 채워놔요. 민법 정책 한 건도 안 되는 한국이야. 아, 이걸 책을 한 권 사다 놨다가 여기에다 전시를 한 번 하고 싶은데 책값이 너무 비싸. 여기 한 10만원 돈이거든. 민법 정책 하나에. 10만원이야, 10만원. 그냥 사다 놓을 수가 없네. 옛날에 여기 빗질을 하나 해놔봐요. 어우, 민법 정책. 놀래요, 놀래. 와, 이렇게 두껍냐. 깨끗해봐야 민법 정책 두께도 안 돼. 두께도 안 돼. 두께 자체도 안 돼. 그래서 채권법 중에 계약법만 시험법이라는 거야, 시험법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들어서 민법 몇 조부터 시작해? 103조. 103조부터 1조부터 102조는 날려버리거든. 딴 데는 다 1조부터 102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인데 그걸 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 98조에 여기 봐봐요. 98조. 시험법은 아니지만 물건의 저기를 해놨거든. 물건이는. 자, 관리 가능해야 돼. 물건 또는 물건을 전기 기타 관리 가능성. 그러면 전기는 물건이네. 물건을 훔쳐갔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관리 가능해야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 요즘 전기차 타고 다니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럼 남의 코드에다 보시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절도죄. 그렇죠. 절도죄가 성립이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물건, 채권이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 권능이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사실. 개개의 사실. 하면서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거예요? 사용, 수익, 전, 완벽한 능력. 그래서 완전 물건이다. 그럼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래서 갑부에 기록된다. 안제 등기부에. 자,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가치, 그래서 사용수익, 그래서 용익물건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이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지배하는 것을 내몰하지 않으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러면 용익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가치? 사용가치.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어때요? 교환가치. 교환가치가 뭐예요? 경매가 되는 거야. 경매. 그러면 담보권과 경매가 만났다. 이게 바로 임의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가 돼. 그러면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차이는 집행권은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재판을 받아서 집행권한이 발생하면 강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임의 경매는 이게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딴 거는 다 읽어볼 필요 없지만 물건의 지배성. 그럼 작년에 이제 출제된 거 간접적으로 이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건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전부나 읽어봐요. 일부에 대해. 그럼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2.5점짜리죠.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것? 전세권.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는 쓰레기니까 다 버리고. 자, 물건의 모선성이 있죠.
절대성.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뭐의 기초가 돼야 되느냐? 바로 요게 기초가 돼야 돼. 그 옆에다 놨어요. 유치권과 동징이 한다. 유치권은 뭐예요? 물건이 채권이. 물건. 요거는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물건은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아니, 동징이 한다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는 계약 당사자를 찾아야 돼.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자, give and take. 그게 뭘까요? 자, 공평의 원리다. 공평의 원리. 공평의 원리.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라이더들 조심해야 돼. 70%가 뭐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막 부닥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 하면 먼저 가라고 살짝 비켜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0%가 중국인들이거든. 중국인들. 자, 그래서 읽어봐요. 뭐가 문제죠? 공평의 원리. 그렇죠. 디베이트 테이크예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물건의 공평의 원리. 무조건. 유치권. 채권의 공평의 원리. 뭐예요? 동시 이행하는 것. 요거 매년 출제가 되죠. 계약법에서. 별표가 5개고. 유치권도 별표가 5개야. 매년 출제가 돼요. 공통점은 공평의 원리야. give and take. 그러면 요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 절대권, 상대권 주장하고. 물건은 절대권. 채권은 뭐다? 상대권. 상대권이라는, 그러면 상대권을, 자, 채권이니까 상대권이라는 것은 거의 이게 채권이거든. 이게 채 한자로서 뭐, 이게 사람의 인변이거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채권. 이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요구해야 돼. 그래서 상대권을 특정인이 특정인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뭐예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예요? 읽어봐. 대물권.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유치권에서 모든 사람, 어머니가 와도 돈을 안 주면 아들이 와도 유치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상대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특정인이. 의무자로와의 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해. 그러면 물건은 읽어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보전권이다. 상대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문들이 나중에 아주 많이 활용이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물건의 배타성이야. 배타성.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목적과 물적 이익에 관한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성이죠? 배타성. 그렇죠. 자, 배타성.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 적어놔요. 배타성이 없는 건 뭘까요? 이거는 물건이지만 배타성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건 먹을 거예요? 요거 제 거죠? 소유권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어, 없어? 있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배타성, 상호 배타성이 없어. 그래서 써요.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X예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배타성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요걸로 이제 한번 딱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쓰레기야. 딱 버리면 돼요. 자, 물건의 이제 배타성, 여기 나오네요. 자, 물건은 물건의 배타적 지배성 또는 독점적 지배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건의 배타적 지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 요건인 수단으로서 실천하여, 뭐죠? 일물일건주의. 무슨 원칙? 공시제도. 그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죠. 자, 물건의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성. 연결되어져. 물론 채권의 양도성은 가질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양도성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건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관련돼서는 또 하나 적어놔요. 물건은
강행 규정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 많아. 그러면 한 물건 중에서 임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채권은 강행 규정이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 많아. 그럼 채권은 뭘 공부해야 돼? 강행 규정을 따로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민총에서 배웠죠. 그래서 임의 규정은 어디서부터? 우리 시험범위 계약법 처음부터 임대차 전까지 전부 애류리도 없어.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임의 규정. 그러면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에서는 강행 규정이 많아. 임대차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외워야 돼? 임의 규정을 암기해야 돼. 그래서 임대차,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다음 중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라? 임의 규정을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 원칙이라는 거야. 물건은 언제나 강행 규정이고, 채권은 언제나 임의 규정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물건은 이제 객체가 나오네, 객체. 자, 객체 그러면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가 합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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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W, 1번 W를 3개를 기억해야 돼. 어껴보려고. W는 뭐예요? 구, 하, Y. 그렇죠. 이게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개념이 나와. 자, 그걸 그러면 법률용어로 분석하죠. 읽어봐요. 주체, 영어는 객체, 영어는 왜, 이거는 목적이란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민법이 공부를 하는데 누구인지를 모르거든. 주체하고 그러면 뭘 대상으로 하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면 뭐의 목적이 뭔지. 목적이 다른 게 또 하나 있었죠, 아까. 지상권은 목적물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정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교 얼핏 이야기했죠. 학교론의 목적은 뭐예요? 혈성과 형평성. 자, 그러면 민법은 뭘까요?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야. 근데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지금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도 깨지고 법적 안정성도 무절이 깨졌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법적 사회적 타당성이 치우쳐야 되냐, 법적 안정성이 치우쳐야 되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보다는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을 그게 바로 민사특별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해. 그러면 우리 학교로는 효율성과 형편성, 등기법은 거래 신속과 거래 안전이야. 그것도 민법의 대전제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신속을 취하느냐, 거래 신속이냐, 정확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법리가 달라져. 자, 그러면 우리 거래 신속이냐, 정확성이냐. 그래서 우리 신속성이냐, 정확성이냐. 그래서 법이 논리들이 법제도가 달라져요. 등기는 그러면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면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지면 신속성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주체와 관련돼서 주체, 그 다음에 뭐예요? 객체.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객체부터 잡는 거예요. 객체 행강편처럼 물건이에요. 그다음에 물건의 객체는 물건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물건의 정의가 나왔죠. 육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 관리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통설은 뭐예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 가능해야 돼. 전기도 관리 가능해야 돼. 하죠? 그러니까 전기도 물건이야. 그래서 전기를 몰래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키워드야. 물건. 98조의 정의를 내놔줬거든. 관리.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저당선의 객체는
물건이죠. 그러면 물건을 두 자로 건지 뭐. 이건 두 자로 건지 뭐. 권리.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은 물건이죠. 네, 물건이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한다. OX, X, 뭐야?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 행강편천화. 다만, A적으로 권리를 물건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저작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객체로 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이런 능력이 없다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눈 빠지게 공부해서. 그러면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안 한다. OX, X. 그렇죠. 물건 또는 권리에 안 한다. 이건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강편으로 써야죠. 다만, 권리도 물건의 객체라는 경우도 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행강편천화에 뭐 해야 돼? 현존해야죠. 특정한 물건이어야 돼. 자, 요것만 읽으면 돼. 현존 특정한 물건이어야 돼. 지금 현존하지 않은 거면 물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하나는 물건의 특성성 있는 물건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보죠. 자, 요거 1번 체크예요. 1번을 발표하나. 이 판례가 뭐예요? 요거는 여기에다 하나 써요. 무슨 사건? 뱀장어 사건이에요. 이게 뱀장어 사건이에요. 자, 요 1번 보면 뱀장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뱀장어. 자, 여기 뱀장어는 어디에다 봐요? 야간장에다 묶어놓자. 자,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뱀장어가 있어. 뱀장어는 출하가 되면 나가죠. 들어오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수업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수업. 그렇죠. 이게 특징이 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예요? 보면 뱀장어도 그러면 요 부분에 한해서는 뭐에 특정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정감 현존하는 동사인 하나의 물건으로 봐 이를 체크한 다음에 목적을 사물하는 이른바 집합 건물의 양도 담보 설정 계약 책임도 반하고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이 담보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도록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방법에서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 위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이게 바로 뭐예요? 뱀장어 사건을 하나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위법성비에서 사건, 바람둥이 사건, 그 다음에 노태우 사건도 있어. 노태우 사건은 뭐예요? 비자금이야. 비자금. 자, 비자금은 인간이 조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죠. 그럼 비자금은 어때요? 반사의 질서 이행이 아니다. 그게 바로 노태우 사건이야. 노태우 사건. 그럼 노태우는 항상 노태우 대통령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 007 가방을 하나씩 들고 가야 돼. 그래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 그게 비자금이어서 한번 찾아봐요. 노태우 과거에 뭐예요? 청와대 방문하면 뭐예요? 꼭 007 가방을 들어가야 돼. 지금 그때는 1억이 들어가요. 지금 몇 억 들어가요? 5억이 들어가요. 5억이. 그렇죠? 5만 원권이 있기 때문에 5억이 딱 007 가방.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5만 원권이 풍기 현상이야. 그렇죠? 다 어디다 숨어놨어요? 벽에다 다 숨겨놨어. 그래서 뭐예요? 지금 화폐 계획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오늘부터 화폐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시하면 5만 원짜리가 다 나와. 그래서 옛날에 5만 원짜리 마늘밭 사건이 있었죠. 5만 원을 막 트럭으로 막 그거죠. 화폐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조만간 화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하신 우리 정청래 의원인가 그래서 그러면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에. 그럼 10만 원이 나오면 그동안 다툼이 많이 벌어졌는데 10만 원은 누가 초상화가 들어갈까요? 아마 김구 선생이 들어갈 겁니다. 김구 선생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만 원권이 누구예요?
신사임당 말이 많았어요. 신사임당을 넣을까 김구선장을 넣을까 말이 많았다가 그럼 10원짜리에 뭐 탑이 있죠. 그것도 말 그렇게 많았어. 종교 때문에 그거 말 많았고요. 그러니까 신사임당 하면 안 돼. 김구선생이 돼야지. 왜? 아들이 지금 5,000원이고 엄마가 5만 원이면 뭐예요? 모자가 다 헤쳐먹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자가 다 헤쳐먹고 있잖아. 그렇죠? 모자가 다 헤쳐먹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노태우 사건, 그건 이장함 사건이야. 반사의 질서 이야기 아니라. 이거는 무슨 사건이죠? 변장화 사건이에요. 변장화 사건.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보내서 특정성 인정 효과와 관련돼서 요거 정도 딱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줄서나요. 독립한 물건이야.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 하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시험에 출제된 거는 작년에 2.5점짜리. 그러나 영입물건은 건물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작년 2.5점짜리네. 독립성 여부는 사회 통념상 거래 관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판사가 할 말이 없으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할 말도 없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다 써먹으라고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목사, 임시. 법률행위 해석 단계죠. 해석 기준이죠. 읽어봐요. 목적, 사실행 간섭, 임의 개체, 신의칙. 그래서 신의칙, 사회 통용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신의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단계. 주자로 원칙은 뭘까요? 조리. 조리가 뭐예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 그렇죠. 이치. 그래서 신의칙은 맞아. 판사가 할 말이 없으면 신의칙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이제 신의칙, 이걸 묶어놨어. 뭘로 묶어놨어요? 법 애곡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가 잘제로, 니네가 신의칙에 한다면 판사들도 처벌받는다. 법 애곡죄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종 판례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딱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크게 물건은 읽어봐요. 1번 현존 특정한 물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권리라는 게는 그만 자 다시 줄쳐놔요. 아까 물건은 뭐라고 그랬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개인적으로 권리를 물건으로 대상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의 권리질권이 있네. 그래서 재산권 그대로 원칙은 뭘까요? 권리잖아. 그래서 권리질권. 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동산질권이야. 그래서 자, 질권은 특히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그 옆에다 주의라고 써요. 자, 무슨 질권? 권리질권. 또는 동산질권. 동산질권에 특별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영화를 생각해요. 뭐요? 아저씨. 아저씨 누가 나왔어요? 현빈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현빈이. 누구 남편이에요? 누구 남편? 손혜진이라고요? 현빈이 아니잖아. 그러면 현빈은 손혜진 맞죠. 그러면 거기 뭐예요? 아저씨에 나오는 거 전당포 나오는 아저씨가 원빈이지. 그렇죠. 현빈이 아니라 원빈이라니까. 그렇죠. 자, 아저씨. 그러면 전당포 아저씨가 원빈? 아니, 남편은 누구예요? 이나영이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저랑 발음이 비슷해요. 무슨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나영이 예뻐요? 손민아가 예뻐요? 둘 다 이쁘죠. 근데 저는 미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동산질권은 뭐예요? 특별법이 전담법이고요. 전담법.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이라도 권리질권과 동산질권, 요거는 등기법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니까. 그럼 질권이 나오면 권리질권과 동산질권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상공인도 특허 내야 안 내요? 특허 내죠. 특허를 내놔서 뭐 물건을 만들어야 만들어야죠.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특허권을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 권리질권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융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특별법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읽어봐요. 읽어보기나 해봐요. 동산. 읽어봐요. 권리. 그래서 동산 채권에 관한 뭐예요?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질권은 물건이잖아. 그럼 뭘 대상으로 했죠? 권리를 대상으로 했죠. 근데 권리 질권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저당권뿐이야. 권리 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이야. 그러면 권리 질권은 소유권이야, 저당권이야?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소유권이야, 저당권이야? 저당권이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권리 질권은?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민법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간헐적으로. 권리질권은 저당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효력이 미친다. 어때? X. 부기등기 해줘야 돼. 자, 부기등기 그러면 서류가 연결이 되네. 부기등기는 인감명령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봐봐, 이런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뭐예요? 책을 봐봐요. 수강생들은 그 내용들을 모르니까 흰 거는 뭐예요? 종이, 검은 거는 글씨죠. 글자를 읽고 있다.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뭐예요? 나는 기본서 뭐예요? 15번을 읽었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왜 안 풀릴까요? 글씨를 읽기 때문에. 글을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의 목적은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이죠. 저당권. 여기 봐봐요. 뭐가 빠졌어? 지역권이 빠졌죠. 그러면 지역권은 뭐에 등기되죠? 등기되도록 남의 땅이거든. 그럼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고시 시험 문제. 그러니까 봐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의 공통점은 뭘까요? 용익물건이죠. 그러면 용익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저당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뭐는 빠져요? 지역권은 제외되는. 그래서 용익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여기에서 시험 문제 그런 지문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등기되더라도 지역권은 뭐 된다? 제. 예,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봐봐. 그래서 다음 중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대표적으로 지역권. 지역권은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파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요. 무슨 건이죠? 일물, 일간지. 하나의 물건은? 빨리.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베타스. 그렇죠. 베타스. 자, 하나의 물건이에요. 동일한 물건, 종류, 내용,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뭐예요? 한 필지는 그러면 한 필지는 1등기라는 거잖아. 그렇죠? 필지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거든.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복수의 물건이 존재하는 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물, 일건지, 무선성이다. 베타성.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을 경료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만의 등기를 발송하는 것은 읽어봐요. 형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소극. 그래서 부정. 그죠? 왜? 일물 일건지 입에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사람이 건물을 줬어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최초로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근데 얘가 쫓아가서 뭐예요? 나 지분만 등기해 주세요. 돼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는 돼야 돼. 되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러면 전원에 대해서는 돼야 돼. 네. 그거는 바로 뭐예요? 일물일건지 입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요.
그러면 소고기다. 그러면 일물일건지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일부만에 관해서 따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경유하거나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경유된 소유권 보전 등기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따로 말소하는 것을 읽어봐야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일물일건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봐봐요. 몇 사람이 그러면 수인의 건분의 신축자가 1. 자기의 지분만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각하. 그러니까 처음 각하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 부르는 줄 알고 각하. 그러니까 뭐예요? 각하라는 것은 거부처분이라는 거거든. 거부처분.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봐요.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는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돼.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등기법에서. 자기 전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A, B, C.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식이 서시네요. 그러면 지분은 뭐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A가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자기는 안 되죠? 그럼 전원은 돼야 안 돼? 네, 그렇죠.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또 결론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 봐봐요. 그래서 시험에 한 장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수인해. 자, 이게 또 작년 2.5점짜리 등기법에서. 자, 봐봐요. 여기 뭐 있어봐요. 등기.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한번 읽어봐요. 완결. 예약 완결권은 세자 원칙의 형성권이거든. 형성권은 단독행위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 자기 것만 돼. 남의 지분은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자기하고 전원이 바뀌어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공시법 선생님 뭐예요? 공시법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뭐예요? 애우라고 그러는데 예약 완결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맨날 가등기에서 작년, 재작년이 2.5점짜리야. 그럼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지거니까. 그죠? 처분능. 그러면 남의 지분은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원의 번등기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등기법에서 2.5. 그러니까 이걸 해와야 돼. 민법적 기초가 돼야 돼. 여기 뭐예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무슨 계약서 읽어봐요. 어민계약서죠. 어민계약서죠. 여기는 뭐 해야 돼? 계약. 여기는 예약. 그러면 하등기는 법인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네요. 언제 때 받아? 언등기 시. 계약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계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뭐에 잡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법으로 연결돼서 물권법 충지는 등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만 잡아라. 읽어봐요. 소극. 그죠? 행간. 소극이라는 것은 결론. 구정. 그죠? 구정한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물건 또는 독립한 물건은 사회 동영상 거래 단명에 해당한다. 자, 동산의 경우는 그 자체로 거래가 되므로 독립성의 판단이 용이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독립성에 관해서 문제된다. 자, 토지 동그라미. 토지. 자, 토지는 자연적으로 현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지표선에 그어서 경계를 삼고 그래 인위적 줄전하에 여기에 바로 필지가 나오네. 필지라는 것은 인위적 개념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토지 대장에 임야 대장에 우리가 된다. 자, 그러나 등록된 각각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개수의 필수는 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필이 뭘까요? 필지라. 간단하게 필지.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이 있어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필, 일목의 원칙이야. 작년에 이제 출제된 거. 그러면 토지 일부 줄전하게. 토지 일부에 대해서 분할 밝기 전에는 토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용익물권은 분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해. 그러면 일부 전부 설정이 가능하니까 결론. 여기 봐봐요. 결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적 파트하고 등기 파트, 합결론으로 연결되거든. 여기 봐봐요. 누구 소유? 여기는. 맞죠. 소유자 카드에 달라요. 맞죠. 여기 무슨 건? 지상한 건. 왜 토요일 날 땡땡이 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오늘 땡땡이는 준석이만 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땡땡이 쳤고. 뭐 1차만 하니까 뭐 토요일 날 뺏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땡땡이 좀 치지 마. 땡땡이. 그렇죠. 오늘 준석이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할 거야. 엄마한테. 자, 여기 무슨 건이? 지상한 건. 여기. 전세관. 저 두 필지죠? 이거 전부야, 일부야? 전부잖아, 전부. 저봐, 전부죠. 이것도 전부 합치니까 일부가 됐죠. 지상권 일부, 전세권 일부.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은 합필 가능, 불가능? 가능.